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상황에서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돌파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령층과 취약시설 맞춤형 방역막 구축이 시급해 보입니다. 부평문화원이 마련한 일제강점기 한반도 전쟁 유적 관련 토론회에서 일제강점기 부평의 아픈 역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잇따랐습니다. 김포시가 정부 소비촉진기간에 동참하기 위해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김포페이의 충전액을 11월 한 달 동안 6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월미 바다열차가 11월 5일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탑승 인원은 탑승 정원의 60% 수준인 28명으로 제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의료계 대응도 단순 확진자 수 관리에서 중증, 사망자 관리 체계로 전환됐습니다. 부천에서도 이달부터 중증 환자 음압격리 병상 20개를 추가했는데요. 네, 그런데 일찌감치 백신 접종을 마쳤던 요양원 등 취약시설에서의 돌파 감염 규모가 커지고 있어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부천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와 요양보호사 등 20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요양원은 즉각 동일 집단 격리 조치됐지만 이 오후 기준 누적 확진자는 37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도 확진 판정을 받은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최근 인천의 주야간보호센터와 종교시설 등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내 관련 추가 확진자는 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점은 예방접종 후에 지나친 안도감으로 인해서 그 이전보다 행동이 과감해지고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백신의 예방 효과는 100%가 아니며 백신 접종 이후에도 개인 방역 수칙은 철저하게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접종률이 70%를 넘어선 상황에서도 이처럼 돌파 감염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상회복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백신 추가 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백신 접종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항체가 떨어짐으로써 이 돌파 감염이 생기는 것은 다행 현상입니다. 백신별로, 다음 접종별로 찾아서 그 시기에 맞춰서 특히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 시설에 있는 분들은 이 부스터 접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전체 접종률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면역 지속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 고령층과 취약시설에 대한 맞춤형 방역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네, 리포트 보니까 집단 돌파 감염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백신 접종을 하고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네요. 안타깝지만 단계적으로 일상이 회복되더라도 완전히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백신 추가로 맞고도 개인 방역수칙 당분간은 반드시 좀 지켜야겠습니다. 예, 그야말로 백신 접종과 방역의 일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부평문화원이 일제강점기 한반도 전쟁 유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부평 내 전쟁 유적의 보존과 또 이를 바탕으로 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진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네, 취재기자와 함께 토론회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재필 기자,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이번 토론회 주제가 한반도 전쟁 유적이었습니다. 자, 부평을 핵심 주제로 한 자리였죠? 네, 맞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부평에는 일본 육군 부평청이 있었죠. 지금의 부평 미군기지 부지인데요. 당시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이 모여 살았던 줄사택도 현재 남아 있고요. 삼보급단 옆 환봉산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만든 지하호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아픈 상처가 부평 지역 곳곳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역사회는 부평구의 이런 아픈 역사를 하나로 묶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민족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서인데요.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부평이 갖고 있는 역사적 흔적들은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역시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강동진 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평과 유사 사례인 1,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수용품을 공급했던 우루과이 프라이벤토스의 산업 경관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점을 설명했는데요. 부평의 역사적 흔적들도 세계유산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강동진 교수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유산은 2015년에 아주 근자에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죠. 사실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런 유산이 어떻게 세계유산이 될 수 있을까? 통조림 만들던 공장이, 그것도 전쟁 군수품을 대던 공장이 어떻게 세계유산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세상에 이 생각과 시대의 흐름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인류가 생각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또 교훈의 현장으로서의 세계유산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평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위원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빠른 도시개발을 위해 미쓰비시 줄사택 등 일제강점기 시절의 흔적들을 그냥 철거해 주길 바라는 일부 주민들도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부평 미군기지 내 조병창 건물이 오염 정화 문제를 두고 철거 논란에 처했는데요. 이런 갈등을 봉합하고 유적들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 지역에서 먼저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구체적인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 유적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부평에 있는 일본 육군 조병창의 경우 북한의 조병창과도 연관이 있는데 남과 북이 조사 작업에 함께 한다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혜경 대표위원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인천 육군 조병창의 제1제조소는 부평에 있지만 제2제조소는 평양에 있었습니다. 평양의 현장은 얼마 전까지도 무기공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현장이 그대로 보존된 곳이고요. 그다음에 미쓰비시 제강의 인천 제작소가 있었지만 또 평양 제작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갔어요. 인천하고 평양은. 그것은 평양에서 철광석의 원료를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쌍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인천과 그러니까 부평과 평양 간의 공동 대응 같은 거를 통해서 어떤 물꼬를 트는 그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오늘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인천시 소속 공무원이 비위 의혹으로 인사조치됐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동료 직원에게 갑질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는데요. A씨는 동료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경조사에 직원들을 동행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를 진행한 행정안전부는 A씨에 대한 징계를 인천시에 요청했습니다. 인천시는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번 달 김포페이 충전 한도가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앞서 김포시는 김포페이 발행 이후 충전 한도를 50만 원으로 유지하다가 지난달 30만 원으로 한도를 내린 바 있는데요. 정부 소비 촉진 기간에 동참하기 위해 11월 한 달간은 충전액을 2배로 올려 6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월미 바다열차가 오는 5일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탑승 인원은 탑승 정원의 60% 수준인 28명으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인천교통공사는 향후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탄력적으로 탑승 인원을 조정할 방침입니다. 특히 방역 관리를 위해 발열 체크와 전자 출입 명부 등 출입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데요. 10명을 초과하는 단체 고객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예매는 월미 바다열차 예매 전용 사이트와 인천교통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한강 다리 중에 유일한 유료 통행 교량이었던 일산대교가 지난달 27일 무료화된 가운데 김포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무료화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인수 김포시의회 부의장을 전화 연결합니다.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포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인수 의원입니다. 예, 국민의힘 시의원들 성명서를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 비용을 위한 시민 혈세 투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네, 일산대교는 2008년 개통 이후 한강의 28개 다리 중에 유일하게 통행료 지불을 감수하고 있네요. 김포 시민들에게 있어서 무료 통행 문제는 먼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려진 바와 같이 공익 처분을 위한 재원 2천억 가운데 1천억 원은 경기도에서 지불하고요. 나머지 1천억 원은 김포, 고양, 파주에서 부담한다고 하는데 김포 시민들이 일산대교 이용이 가장 많아서 약 500억 원을 김포시에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산대교 이용객들이 내던 통행료를 인근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경쟁 논리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한 경기도는 국민연금의 계약 해지에 따른 지급할 1천억 원의 보상금하고 미지급 통행료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정작 일산대교를 평생 이용할 일이 없는 경기도민들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공익처분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한강에 건설되어 있는 모든 다리는 국비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국가 예산의 확보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김포시의원 일동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김포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에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네, 김포시를 포함한 3개 지자체가 일산대교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 관련해서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김포시는 공익처분 비용이 국비로 지불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의 건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김포시가 공익처분을 한다고 500억 원을 일산대교 무료화에 투입하고 업적인 양 자랑하고 홍보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시의회 김인수 부의장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키워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포시가 외국인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묘책을 마련했습니다. 사전 예약이 어려운 외국인들을 직접 찾아가 백신 접종을 하기로 한 건데요. 김포시는 외국인들이 자주 오가는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에서 11월 7일과 14일 1차 접종을 실시합니다. 자, 2차 접종은 같은 장소에서 이달 말인 28일과 다음 달 5일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백신 종류는 화이자 백신으로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이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군부대입니다. 부평구가 군부대 통합 재배치에 따른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부평구는 1일 군부대 재배치 갈등 영향 분석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국방부와 인천시는 지역 군부대 재배치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부평구 일신동 등 군부대가 집적화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평구는 이번 분석을 통해 갈등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부평형 수기 기반 경청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부평구는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나는 주민경청회를 14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평구 관계자는 국방부와 인천시 등 관계기관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공정무역 도시입니다. 자, 부천시가 공정무역 도시 2차 재인증에 또 한 차례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부천시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개막식에서 재인증 현판과 인증서를 전달받았는데요. 지난 2017년 공정무역도시 최초 인증을 받은 부천시는 2년 전 첫 번째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부천시는 공정무역도시로서 대학, 단체, 사회경제 조직 등 시민과 함께 공정무역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의 활동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